여러분, 스마트 기술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뭐냐고 물으면 좀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술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하나하나 분해해 볼 거예요. 아주 쉽게 말이죠. 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두 로봇이 있죠? 왼쪽은 딱 봐도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로봇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사람이랑 같이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그냥 도구에서 지능적인 파트너가 된 건데, 도대체 뭐가 이 둘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 기술을 이해하려면 일단 로봇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가 그냥 로봇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그냥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려고 아주 단단한 몸,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고요.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감각, 바로 센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두뇌, 즉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정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면 이게 꼭 지능의 역사 같아요. 보세요. 처음 1세대 로봇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프로그램된 기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스스로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하더니 4세대 와서는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까지 하는 인공지능 파트너가 된 거죠. 진짜 단순한 일꾼에서 똑똑한 동료로 진화한 거예요. 좋아요. 그럼 제일 먼저 로봇의 몸,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진짜 해부학 수업처럼요. 그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오늘 해보실스 모델은 바로 이 휴보 로봇입니다. 지금부터 이 로봇의 팔, 손, 근육, 심지어 뇌의 일부까지 어떤 부품들이 그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짚어볼게요. 자,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뇌의 일부인 컨트롤러가 움직여! 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신호를 받아서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힘을 딱 쓰겠죠? 그래서 팔에 해당하는 매니퓰레이터가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팔 끝에 달린 손, 바로 엔드 이펙터가 물건을 잡거나 용접을 하는 등 실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우리 몸이 움직이는 방식이랑 똑같지 않나요? 자, 이렇게 튼튼한 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달아줘야죠. 로봇의 오감이 되어줄 이 센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센서들이 얻은 정보들을 그냥 놔두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이걸 하나로 모아서 전달해주는 신경망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사물 인터넷, 바로 IoT입니다. 이 IoT가 모든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쫙 연결해서 우리 몸의 신경계처럼 데이터가 쉬지 않고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IoT 세상이 어떤 거냐면요. 말 그대로 사람, 그리고 온갖 사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전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물이랑 대화하고 심지어 사물끼리도 서로 정보를 막 주고받으면서 거대한 하나의 똑똑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이 엄청난 IoT 네트워크는요, 딱 세 가지의 핵심 기술로 돌아가요. 첫째, 주변 정보를 싹 긁어 모으는 센싱. 둘째, 그 정보를 착착 전달하는 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보를 쓸모있게 만드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이 세 가지인데요. 뭐니 해도 모든 것의 시작은 정보를 얻는 센싱이겠죠? 그러니까 센서가 바로 스마트 기기의 눈, 코, 입, 귀, 피부 같은 오감인 거예요. 빛이 얼마나 밝은지, 온도가 몇 도인지, 압력이나 소리는 어떤지, 이런 우리 주변의 모든 물리적인 신호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주는 아주 똑똑한 번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스마트폰이 주변 밝기에 따라 화면 밝기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 다 이 센서 덕분이죠. 그럼 기계는 사물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가 마트 계산대에서 띡 찍는 바코드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춰서 정보를 얻는 QR코드 있죠. 그리고 교통카드처럼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정보가 읽히는 RFID 같은 기술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계가 사물에 붙어있는 이름표나 신분증을 읽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튼튼한 몸도 있고 세상을 감지하는 감각도 생겼어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네,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기계의 두뇌, 소프트웨어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기계의 두뇌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간처럼 배우고 문제를 풀고 데이터 속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AI를 실제로 구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 그리고 더 나아간 딥러닝인 겁니다. 기계가 배우는 방법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도학습은요, 정답이 다 적힌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모범생 같아요. 두 번째, 비지도학습은 정답지 없이 그냥 데이터만 잔뜩 던져주고 여기서 네가 알아서 규칙을 찾아봐 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 강화학습은 이게 진짜 재밌는데 일단 부딪혀보면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면서 스스로 최적의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게임 캐릭터가 계속 도전하면서 레벨업하는 거랑 똑같죠. 자, 지금까지는 로봇 하나하나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똑똑한 두뇌들이 서로 연결되면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시스템,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업의 두뇌도 엄청나게 진화해 왔어요.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에는 그냥 생산에 필요한 자재가 뭐가 있는지 정도만 관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는 회사 전체의 모든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ERP 시스템으로 발전했고요. 지금은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협력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기업의 두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딱 들어와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공급망 관리는 SCM이라는 부분이, 제품 개발은 PLM이 하는 부분이, 실제 공장 생산은 MES라는 부분이 맞는 거죠.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착착 움직이게 조율하는 총사령관, 그게 바로 ERP인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겁니다. 단단한 몸, 즉 하드웨어에 세상을 읽어내는 감각, 즉 센서와 IoT,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 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합쳐질 때 바로 그때 진짜 스마트 시스템이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몸과 감각, 그리고 서로 연결된 두뇌까지 가진 기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먼 미래에는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과연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